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매일 아침 출근 대신 느긋한 커피 한 잔, 혹은 시간의 여유 속에서 하고 싶던 일을 하는 모습일까요?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을 마주한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졌다. 한때 회사나 사회에서 이름 석자로 불렸던 그 호칭이 사라지자 자신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공백을 스스로 메워낸 한 72세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사회적 회복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박종길 씨는 72세입니다. 한 중견기업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했고 퇴직 후엔 이제 좀 쉬자는 생각으로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동네 산책도 나가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네. 아침에 마주치는 부인과의 짧은 대화가 전부였고 전화는 공과금 안내문뿐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박 부장님, 박 과장님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처음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공허함을 덮으려 했습니다. 손주와 놀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아내와 드라마를 봤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자신은 그 속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볼까 했지만 대부분은 지방에 있거나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런 그가 변하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던 그는 벽보 하나를 보았습니다. 주민사진 동호회 회원 모집. 그날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동호회 첫 모임에 나가자 누군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네요. 단지 이름을 불러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그곳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카메라 조작법도 몰라 어색했지만 회원들은 그런 그를 형님, 선배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배웠습니다. 함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사진을 찍으며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스쳐 지나가던 길가의 꽃이나 골목길의 그림자가 이제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은 동호회 전시회에 걸렸고 동네 주민들이 그 앞에서 이 사진 멋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박 씨의 사례는 단순한 취미생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어려운 건 경제적 문제보다 사회적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매일 이름을 부르며 함께 일하던 관계가 사라지면 인간은 자신이 사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5%가 은퇴 후 인간관계 단절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관계가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지탱하는 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은 역할에서 비롯된다고. 우리는 회사원, 교사, 부장님, 엄마처럼 역할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그 역할을 한순간에 없애버립니다. 이름을 부르던 사람도 일로 연결되던 관계도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혼자 남은 개인은 자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할지 모릅니다. 박 씨도 처음에는 이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진 동호회에서 그는 참여자로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동료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이런 회복은 단순히 외로움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서울대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모임 활동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37% 낮고 삶의 만족도가 1.5배 높았습니다. 관계가 곧 정신적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박 씨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처음엔 매주 나가는 게 부담이었지만 어느새 그는 동호회 운영진이 되었고 새로 들어온 회원들에게 카메라 조작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는 다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주말이면 전시회 준비로 분주하고 사진을 인화하러 가는 길엔 늘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내 이름을 여기선 매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서 불리고 있습니까? 은퇴 후 이름이 사라지는 건 단지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끈이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시 불리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작은 참여의 용기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첫째, 지역 커뮤니티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라.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사진, 음악, 원예, 글쓰기 등 다양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배운다보다 나눈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라. 처음엔 낯설고 서툴지만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목표를 낮춰라. 꼭 친구가 되지 않아도 인사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연결이 외로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박 씨의 사진은 이제 그가 사는 구청 복도에도 걸려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그 앞을 지나며 그의 이름을 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행복은 내가 속한 자리에서 불리는 그 한마디 이름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불러주던 세계가 사라진 순간 스스로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서야 하는 시점입니다. 박 씨처럼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혹은 스스로 불리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회복의 시작일 것입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누군가 나를 부르고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할 때 비로소 관계가 만들어지고 세상 속의 나로서 살아간다. 그러나 은퇴는 그 관계의 회로를 단숨에 끊어놓는다. 오랜 세월 나를 불러주던 직장의 동료, 고객, 부하 직원, 상사들이 사라지고 나면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진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사라지면 마음도 금세 식어간다. 많은 은퇴자들이 첫 몇 달의 해방감 뒤에 느끼는 공허함의 실체는 결국 이 부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확인해주는 세상의 시선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그 시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은퇴 후 사회적 회복의 핵심이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게 되는 데서 비롯된다. 직장인은 직책으로, 부모는 가족으로, 사회인은 역할로 불리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 모든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사람은 마치 투명한 유리조각처럼 존재는 하되 비춰지지 않는 상태에 놓인다.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내가 사라진 느낌은 이 때문이다.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가 흐려졌다는 신호다. 그래서 은퇴 후의 첫 번째 과제는 생계를 넘어서 관계의 복원이다.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다. 참여는 단순한 취미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행동이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사회 참여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들이 여전히 첫 발을 내딛지 못한다. 이유는 다양하다. 어색함, 낯섦, 내가 거기서 뭘 하겠어 하는 자기비하 같은 마음이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관계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가 본 사람에게 열린다. 박종길 씨의 사례처럼 복지관의 동호회, 주민자치센터의 강좌 혹은 작은 자원봉사 모임 등은 사회적 회복의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로가 된다. 중요한 건 규모나 수준이 아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누군가와 만나고 대화를 나눈다는 그 자체가 의미다. 박 씨가 처음 복지관 문을 열던 날의 망설임을 떠올려 보면 그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한 번의 참여로 그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왔고 누군가에게 불리는 존재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질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다. 직장 시절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목적지향적이었다. 성과 보고 협업이라는 목표 아래 맺어진 관계는 업무가 끝나면 사라지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은퇴 후의 관계는 다르다. 이제는 함께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계가 중심이 된다. 돈이나 지위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공감과 관심으로 이어지는 관계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처음엔 서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된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그저 존재 자체로 받아주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인간관계의 새로운 형태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변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점점 늘고 있다. 전국의 복지관과 평생학습관은 이제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노년층의 사회적 연결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지역 어르신들의 취미 모임을 지원하는 인생 산막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데 이곳에 참여한 사람들의 60% 이상이 삶의 활력 회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즉 정책적 지원이 사회적 회복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개인의 의지가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은퇴 후 사회적 회복은 단순히 외로움을 덜기 위한 처방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잃은 뒤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모든 은퇴자의 마음에 남는다. 답은 결국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 누군가의 배우자, 부모, 친구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박 씨에게 사진 동호회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감각과 취향을 다시 발견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은퇴 후의 관계는 바로 그런 식으로 새로이 짜여야 한다. 더 이상 직급이나 경력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노년의 행복은 경제적 자립보다 사회적 연결에서 비롯된다고.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정년 이후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더라도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마음의 빈칸은 더 커진다. 반대로 수입이 적더라도 꾸준히 모임에 나가고 대화를 나누며 함께 웃는 시간이 있다면 그 삶은 훨씬 풍요롭다. 사회적 관계는 노후의 두 번째 연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관계의 회복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 그것은 기다림이다. 동호회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찾기는 어렵다. 처음엔 어색하고 대화도 끊기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꾸준히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자.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장면이 오래 남는다. 복지관 전시회에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적힌 사진 앞을 지나며 박 선생님, 이 사진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할 때 그는 고개를 숙여 웃었다고 한다. 그 미소 속엔 단순한 뿌듯함이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된 인간의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세상이 있다는 건 아직 나를 기억해주는 사회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로이자 살아있음의 증거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은퇴자를 단순히 부양해야 할 세대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배우며 관계 맺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의 온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개인은 이름을 되찾고 사회는 경험과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구조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듣는 분들께 묻고 싶다. 여러분의 이름은 요즘 어디에서 불리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입에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이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어 한 발만 내딛어 보시길 바란다. 가까운 복지관의 문을 두드려도 좋고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도 좋다.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다시 불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마음이다. 사회적 회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다시 함께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내 이름을 누군가가 다시 불러줄 때 인생은 새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이름의 울림이 다시 세상에 퍼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은퇴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은퇴 후에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다시 관계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 이름은 곧 존재의 증거이고 그 존재는 불릴 때마다 다시 빛난다.